글쓰기는 스포츠다. 오늘은 짧은 글짓기라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아마도 국어 시간에 짧은 글짓기라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고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글감 어떤 남발을 하나 주면 그 남발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단문 아주 짧게 만들고 어떤 친구들은 정성껏 나름대로 길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 짧은 글짓기를 이용한 글쓰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성인들 글쓰기에도 어미먹으로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눈앞에 지갑이 있으니까 지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뭐뭐 하자, 뭐뭐 한다. 이 구문 형태의 지갑을 넣어볼게요. 내가 지갑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 사람은 내게 신분증부터 보여달라고 했다. 뭐뭐 하며 뭐뭐 하다. 이건 동시태 문장이에요. 멀어져 가는 택시의 뒷공문지를 보며 나는 벤치에 앉은 채 작은 지갑을 열어 그 속에 손을 넣었다. 지갑을 닦아치고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보며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문장들이 가능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조건문이네요.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지갑을 열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예, 사회생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거죠. A가 뭐뭐 하는 동안 B는 뭐뭐 하다. 예,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다. 이것을 주어와 허수로 이렇게 주어가 하나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A와 B 두 개의 주어가 나와서 문장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죠. 자, 팀원들이 꽃등심을 먹으며 정신없이 웃고 떠드는 동안 팀장은 카운터 앞으로 가서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내 들었다. 뭐뭐이면서도 뭐뭐이다 혹은 뭐뭐하면서도 뭐뭐하다 이런 문장. 사람들은 매월 결제일마다 후회하면서도 얇은 지갑 속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수입 이상의 소비를 한다. 이거 뜨끔하네요. 자, 뭐뭐는 마치 뭐뭐 같았다. 명품 지갑의 화려한 색감은 마치 고소득을 보장하기라도 할 것 같았다. 과연 그럴까요? 네? 얼마나 뭐뭐 해야 뭐뭐는 뭐뭐 할까? 그는 얼마나 돈을 잘 벌기에 지갑에서 돈이 마를 날이 없는 걸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단문이나 중문, 본문도 가능하겠지만 간접 화법을 좀 피하게 하는 직접 화법을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문장 뒤에 A가 묻자 B가 답했다라고 받고 B의 대답을 적는 이런 훈련도 바람직해요. 지갑에 돈을 얼마나 넣어왔어? A가 묻자 B가 휴대폰 케이스를 펼치며 대답했다. 2만 원. 요즘 누가 지갑에 현금 넣고 다녀? 뭐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죠. 이것을 왜 하냐면요. 한국의 한국어 사용에서 언제부터인가 번역서 뭐 아니 포함해서 필요 이상으로 뭐뭐라며 뭐뭐라고 뭐뭐하며 뭐뭐하고 형태의 억지스러운 간접화법이 너무 많아졌어요. 좋지 않아요. 글이 늘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 문체 자체로. 자, 또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으로 하는 말을 포함해서 자주 범하는 비문 형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반복, 예를 들면 이런 거 앞뒤로 반복하기. 내 생각에는 뚜루루루 블라블라블라 뭐뭐라 생각한다 이런 형태. 이건 그냥 간단하게 내 생각에는 그건 이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나는 어떻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문장의 호응 실수가 참 많죠. 하다 보면 앞에 부정적인 문장을 부르는 그러는 부사들, 뭐 결코, 도무지, 전혀 그렇게 썼으면은 거기에 어울리게끔 해야 되는데 뒤에서 갑자기 뒤집어져. 이거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은 많은 웃기려고 할 때나 쓰는 거잖아요. 아니 너 어떻게 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렇고 말고 이렇게 하면 웃기는 문장이 되죠. 또 문장이 너무 과하게 과잉되는 문장도 우리가 흔히 범하는 비문이고 지저분한 문장인데 예를 들면 생각한 모양인 듯했다. 생각하다 뭐뭐한 모양이다 듯하다. 무려 세 가지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듯 했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야. 이 정도면 하면 될 텐데. 아니면 더 깔끔하게 하거나. 자, 요런 문장들도 구문, 짧은 글짓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문을 고쳐보는 연습, 새로 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뭐랄까, 쉬운 드릴이에요. 쉬운 연습 방법.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높여보면, 보자면, 독서를 활용을 해서 더 고급 드릴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읽기를 대체로 좋아합니다. 글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책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작가들의 좋은 문장, 좋은 구문, 좋은 단락을 만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아주 효율적인 문장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 예를 들면 지금 제 예시는 한수산 선생님의 침묵이란 단편에서 제가 본 문장이에요. 제가 발췌해 왔는데 별로 뭐 특별한 표현 없어요. 그냥 엄마들은 바람 같았다. 3호에 모였는가 하면 6호에서 목소리가 새어 나왔고 복도에서 혹은 아파트 입구에서 아유 준수 엄마 있잖아요 글쎄 아유 은경 엄마 잘 만났어요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다. 네, 어떤 주인공 화자가 이사를 갔는데 그 서민 아파트의 분위기를 이렇게 그 아줌마들의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뭐 특별한 미사여구 없이도 이렇게 짧은 구문 효과만으로 표현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를 구조를 감상시키고 뭐 응용해봐라 이렇게 해봤더니 학생들이 또 이해 못지않은 문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응용이 이것은 고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남자들의 술 안주거리란 늘 한결같았다. 내가 말이야 전범에 있을 때 말인데 내가 소총을 엄청 잘 들었거든. 글쎄 옆 대대장까지 와서 보고 갔다니까. 꼬박 2년 꼴깍 숨 넘어갈 때 저녁 날짜만 애타게 기다렸을 게 빤하건만 위장에 술 한 잔이 출렁하고 끼얹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무용담을 만들어내기에 바빴다. 아마 학생 주변에 뭐 삼촌이나 오빠가 군대 갔다 온다면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두 번째 응용, 이건 뭐 어른이 한 거예요. 성인 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건 콩나물시리에 물 주는 것과도 같다. R2S를 통해 R2B에 자연스럽게 끌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차별화 중 믹스에 대해서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뭐 R2S나 R2B 이제 이런 이제 강사의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R2B는 뭐 listen to 그러니까 reason to buy 그러니까 뭔가 사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영어 화법을 말하는 거고 R2S는 reason to share 그러니까 꼭 필수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얻는 것. 지금은 이제 직업의 영업은 꼭 필요해서 사라 이런 것보다 더, 더 소비적인 그런 영업 방식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 묘사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캐릭터 묘사도 많이 볼 수 있죠. 천년관 씨의 고령화 가족이라는 아주 영화도 된 소설인데요. 그 소설 안에는 등장인물 한 여자에 대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내식 같은 여자였다. 별로 당기지는 않는데 안 먹으면 왠지 손해일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먹기는 먹되 막상 먹으려고 보니 뭔가 복잡하고 옹색하기만 하고 까다로운 종이접기를 하듯 조심스럽고 겨우 먹고 나면 뭘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식후에 구조물 같은 커피를 마시다 보면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갖출 것 다 갖춘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하고 결국 포장지만 한 보따리 나오는 그런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엔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주시겠습니까? 손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뭔가 한 여성이 등장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장황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예, 느낌이 닿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 여자가 등장하는 장면의 분위기가 예측이 될 것도 같고 굉장히 감각적인 묘사였었습니다. 이것도 학생한테 또 내밀었더니 아주 멋진 문장이 나왔어요. 자, 아버지는 한마디로 종이컵 같은 가장이었다. 아무리 구겨지고 물어 뜯겨도 꿋꿋이 입을 벌리고 그래서 꾸역꾸역 들이부으려고 하면 얼마 안가 울어버리고 잠시 잊고 사용하지 않으면 틈새로 먼지가 들어가 입으로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 기분 좋은 생각으로 일반 쓰레기통 버리는 대신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언제 버려졌나는 듯 순식간에 다른 가면으로 바꿔 쓰고 나타나 써도 어디선가 빼꼼
빠끔히 고개를 내미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장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 좀 써주세요 하는 얼굴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자, 두 번째 거. 호남 기름집은 허름한 옷을 입은 시골 아이 같았다. 기름 짜는 기계는 너무 오래되어 찌들었고 20년 넘은 메뉴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30년도 넘은 계산기는 먼지가 소복하고 손때에 묻은 돈통의 때는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호남 기름집은 참기름이 정말 고소해요 하고 싶지만 이내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성인 학생이 한 겁니다. 지금까지 짧은 글짓기와 또 독서에서 만나는 구문, 단락을 응용해서 하는 연습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글쓰기는 정말 스포츠입니다. 글쓰기도 스포츠예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글쓰기에 필요한 몸풀기, 또 응용, 증거 같은 드립, 모든 게 필요해요.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승문의를 포함한 연락은 서울 338-433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